안녕하세요. 김달진과 아트코리아 방송이 함께하는 작가와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작가는 우리 한국 채색화의 대가 이숙자 선생님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소나랑에서 지금 이숙자 선생님 전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런 한국화, 채색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금년에 진주에서 우리가 진주 국립박물관과 이성자 미술관에서 채색화의 어떤 흐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시가 열리면서 또 기폭제가 됐고,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끝난 생애 찬미 한국 채색화 특별전 이런 거를 열리면서 채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채색화 얘기하면 한때 외색이다 해서 그 채색화를 굉장히 폄하하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었죠. 그렇지만 우리 채색화라는 것이 우리 전통 벽화, 무속화, 민화, 우리가 또 칼라를 굉장히 또 이렇게 좋아하기도 했었죠. 이숙자 선생님의 그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에 그 신세계 화랑,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화랑이 있었었죠. 그때 이 개인전인데요. 이때 선생님의 어떤 초기의 작품들은 이런 민속적인 거, 이런 주제로 해서 이런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숙자 선생님 얘기하면 박생광, 천경자의 대를 잇는 작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천경자의 그 울타리에 이렇게 갇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게 아니다 우리 또 이렇게 얘기도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숙자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알려진 거는 어떤 공모전을 통해서 대상을 받고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작품에 대한 인정을 받았죠. 또 재미있었던 건 1980년도 한 해에 그 민정에서 가장 또 권위 있는 중앙미술대전에서 맥파라는 보리그림으로 또 받았고요. 또 국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거기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것이 중앙미술대전에 대상을 받은 건데, 이게 마침 흑백사진인데요. 이따가 보다 보면 그 칼라가 나올 테고요. 그 밑에 이 작품이 국전에서 대상을 받은 건데요. 우리 5월인가요? 이렇게 되면 그 모내기 할 때 찍는 이런 그림을 그렸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대상을 받아서 그때 그 해년도에 가장 핫한 작가였었죠. 그 당시 80년대 어떤 대표 작가 이런 걸로 이렇게 또 이제 기사가 소가가 됐고요. 그 요번에도 그 소나랑에 나왔지만 그 군우도라고 할까요? 소의 무리를 크게 그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위 아래가 지금 소를 주제로 해서 이런 그림, 그래서 또 소에 대한 이런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려왔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 선생님 보리 작가라고 하지만 또 이런 여성에 대한 누드, 이브 이런 누드를 많이 그렸죠. 그래서 또 이숙자 선생님의 누드는 또 어떤 경우는 근육질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어떤 여성을 항상 약하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또 그런 근육질적인 누드를 그렸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아까 봤던 국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이런 경우 이제 그 월간미술 89년 2월에 오늘의 작가 연구해가지고 이숙자 선생님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몇 페이지의 이런 특집으로 기사가 났었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숙자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가 쭉 실려져 있고, 여기 지금 있는 이 그림, 그 대학생이죠. 그 교련복을 입은 그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써나랑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그래서 꼭 뭐 보리만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주제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접근해서 지속적으로 그려왔던 거죠. 그래서 89년도에 선생님이 근대 동양화 연구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책을 내고 경향신문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채색 없인 한국화 발전 없다. 수묵 중시 봉건성 벗어야 세계화 가능. 그래서 그때 또 80년대 한참 수묵화 운동이 우리 미술계의 큰 하나의 이슈였었죠.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채색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약하게 봤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이 또 연구 이런 걸 했었던 거죠. 여기 같은 경우 일간 스포츠의 컬러 특집으로 봄의 아뜰리에에서 보리 시리즈 작가 이숙자 선생님을 크게 소개를 했습니다. 보리밭에 매달려 15년, 채색화는 우리 전통 양식이다. 벌거벗은 이분은 본인이 고민하는 자화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그 채색화에 대한 얘기가 이어졌죠. 2001년 전시를 하면서 또 조선일보에 뭐냐면 톱 기사로 나오는데요. 일렁이는 보리밭 휘감는 강렬한 옛 기억, 지난 2년간 하루 17시간 작업, 배경에 우리의 그 훈민정음 속보상절 이런 것들을 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역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완성이 됐죠. 백두산 이런 그림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욕망 물결치는 보리밭 향연, 강인한 생명력, 에로티시즘 이렇게 기사의 헤드라인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어, 2008년 한국경제 특집 기사죠. 이숙자의 이브의 보리밭과 보리밭 환상. 우리가 그 보라색 하면 어떤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이 환상, 고귀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숙자 선생님의 이런 작품이 어떤 이제 대표작으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2010년 작가들이 그린 자화상 어떤 시리즈 기사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이숙자 선생님이 본인의 이런 거를 그린 그림인데요. 노란 프리지아의 여인, 눈부시게 관능적이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여성에는 작가 자신이 투영되어 있다. 네, 2016년 한국 채색화 맥 있는 화가 이숙자,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한국성은 강인한 생명력, 백두산 그리며 건강해졌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창, 창경자, 박생강 화백의 제자, 보리밭, 황순소, 여인에 천착해서 채색화 전통 이어 붓질 50년 작품을 모아 해고전을 열었다. 여기 보여지는 것이 백두산 천지 그림이고요. 가장 최근 기사이기도 하네요. 한국경제신문 이번 전시에 관련돼서 80세, 42년생이니까 80세시죠. 80세 보리밭 작가 하루 8시간씩 그린 질긴 생명들, 밟힐수록 강해지는 보리밭처럼 한국인의 질긴 생명력을 표현했다. 채색화는 외색에 짙다는 편견을 깼다. 아직
그림 그릴 힘이 남아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문화일보도 문화면 뭐 전면 기사로 팔순 해고전 열고 있는 보리밭 화가 이숙자, 작품 생명력은 작가 헌신의 비례, 붓줄은 꿰부리지 말아야, 초기 신작까지 40여 점 선배. 지금 그 써나랑 1층, 2층, 3층 정관에서 열리고 있죠. 1981년 작품을 올해 다시 개작한 이런 작품도 나왔습니다. 적나라한 누드 2부 연작은 여성의 낮은 지위에 대한 고발이다. 우리 최석가는 벽화 불화의 전통을 이었고 아직도 일본 영향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또 소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 팸플렛이나 자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이숙자 선생님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죠. 1973년인데요. 그 당시 전시의 타이틀이 이숙자 한국화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 동양화라고 불러왔던 거를 청강 김영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화라는 그 명칭 변경이 됐었죠. 근데 73년 전시의 타이틀이 이숙자 한국화전입니다. 이게 73년이니까 49년, 50년 됐네요. 반세기 전에 이숙자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그 신세계 화랑에서 열렸는데요. 여기 마침 보니까 추천사를 지금은 돌아가신 이경성 간장님이 쓰셨는데요. 여기 간략하게 이 부분만 보면 이숙자가 시도하는 한국화에서의 접근은 첫째, 채색으로서 화면을 메꾸고 생면의 대비에서 오는 긴장과 조화를 바랬고, 둘째, 이조연의 향취가 가득한 민예품 및 민속품 속에서 미의 본질을 찾았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민속이라든지 민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초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7년도 진화랑에서 있었던 이숙자 초대전, 여기는 어떤 꽃이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무슨 백로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우리가 또 보는 그 민속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당시는 주 소재로 그려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2년도 이게 미술회관이면 그 문예진흥원에서 운영했던 것이죠. 82년도 개인전 때가 이숙자 제4회 전시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보리밭이 거의 지금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다시 84년도에 진화랑에서 이숙자 화전이 열리고 있고요. 이런 보리 그림과 이브 그림, 이런 것들이 주로 이 당시에 출품이 됐습니다. 특히 이숙자 선생님은 그 써나랑하고의 그 인연이 깊었었는데요. 88 올림픽이 열리던 해 써나랑에서의 개인전 때 그림인데, 여기도 주가 보리 그림이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얘기한 군우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88년도요. 그리고 90년도 선생도 이제 비교적 몇 년에 한 번씩 꾸준히 개인전을 많이 해오셨죠. 네, 작품인데요. 보리밭. 네, 이 전시는 현대백화점 미술관에서 열렸었습니다. 네, 다시 2001년에 썬화랑과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이숙자 선생님의 큰 전시가 열렸었네요. 네.
아까 얘기했던 뭐 훈민정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배경으로 해서 보리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2007년에 다시 써나랑에서 선생님의 이런 전시가 열렸습니다. (2012년도) 이때 전시는 간아트에서 열렸는데요. 그 보리밭도 이 가까운 근경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달개비꽃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2022년 지금 써나랑에서 하는 전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리밭에 큰 소가 있고 또 그 소는 푸른 보리밭인데 황소인데요. 황소의 눈동자가 보리밭처럼 이렇게 파랗게 푸르게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채색화되어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 이런 거에 또 연구를 해서 한국 근대 동양화 연구 한국화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그래서 미술문화원에서 이런 실제적인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회와 오원 장승옥의 작품 세계와 영향, 채색과의 미술사적 위치, 채색과의 정통성 이런 책을 내면서 본인이 또 연구 계속했던 거죠. 이건 나남이라는 출판사에서 아트 에세이 책을 이렇게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숙자 선생님 서문당에서 나온 책이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현대작가 시리즈로 열렸을 때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 이때 선생님의 부제가 초록빛 환영 이라는 걸로 해서 선생님의 그 전시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여줬던 이 선생님의 이 백두산 천지 이 대작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군우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숙자 선생님이 한국 채색의 재발견 이숙자의 삶과 색이 이런 큰 단행본으로 이렇게 엮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또 이렇게 극복해내시고 또 이렇게 채색가로서 우리 현대 미술사에서 뚜렷한 어떤 길을 열어놓고 또 그거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숙자 선생님의 어떤 더 지속적인 좋은 작품이 더 확산되고 또 더 좋은 작품을 남기기를 기대합니다. 오케이.